안녕하세요. 희생파산TV 김영용 법무사입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하실 때 너무 중요한 절차잖아요. 이 금지명령이 모든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지명령이 어떤 경우에 기각이 될 수도 있는지 이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제가 준비하게 된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제가 그 외부 일정이 있어서 행사가 끝나고 나서 밤에 늦게 의뢰인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법무사님,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지가 보름이 다 돼가는데 아직 금지명령이 안 났습니다. 연락을 못 받았어요. 이거 혹시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막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면 여러 가지 그 좋은 결정들을 받게 되지만 처음에 가장 많이 기다리시는 결정이 금지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신청하시기 전에 대부분의 분들이 카드든 대출이든 연체가 들어가고 그럼 독촉전화 많이 시달리시잖아요. 특히 2금융권, 3금융권까지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은 하루에도 전화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특히 내가 전화로 통화를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불편해들 하시고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돼서 되게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금지명령 받는 게 어떤 절차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름이면 사실은 금지명령 결정 중에 상당히 늦은 거예요. 보통은 금지명령이 빨리 나는 경우는 2, 3일에 결정이 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일주일 안에 결정이 나시거든요. 근데 이제 사건에 따라서는 보름 이상 걸리는 사건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그 비율이 많진 않지만.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보름 가까이 되니까 걱정이 되셔서 이제 연락이 오셨고, 제가 서울이셨거든요. 지역이 서울회생법원이라서 금지명령은 다 나십니다. 거의 다 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 보세요 말씀드리고, 제가 서울로 집으로 올라오는 중에 그분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저도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집으로 가지 않고 사무실로 와봤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제가 그분 사건을 조회를 해봤더니 마침 그날 금지명령이 났더라고요. 제가 외부에 있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그래서 반갑게 그분한테 밤늦게 전화를 드려서 알려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금지명령 기각이 언제 나는지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참조해 볼 만한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금지명령 어떤 경우에 기각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띄워놓은 자료인데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입니다. 제403호 규정인데요. 제목은 중지명령 등의 발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조에 가시면 중지명령, 금지명령이 취소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이런 조문이 있어요. 여기에 내용들이 4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떤 경우에 구체적으로 이 금지명령이 기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금지명령 기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최근 채무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이 최근 채무죠. 내가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 1년 이내에 채무 발생이 규모가 크면 이게 항상 문제가 됐었죠. 역시 금지명령을 검토할 때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보시면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내가 예를 들어서 채무가 1억인데 그 중에 최근 1년 안에 받은 채무 규모가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많다. 그러면 금지명령을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다액인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이분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최근 1년 안에 빌린 채무가 규모가 1억 이상 넘어간다, 2억 되신다. 이런 분들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많이 발생을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투자를 하셨다가 실패 보신 경우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주식이나 코인 투자하셨다가 채무가 갑자기 과중해지신 경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최근 1년 안에 발생한 채무 금액이 억 단위로 이렇게 커지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도 금지명령을 기각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이게 사실은 비율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인 것 같은데요. 채무자가 과거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재신청을 여러 번 하는 경우죠. 물론 개인회생이라든가 개인 파산이 그 일정 기간의 제한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파산으로 면책받은 분이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려면 5년이 경과해야 되고, 개인 회생으로 면책받은 분도 5년이 또 지나야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을 받거나 폐지가 되거나 이런 분이 재차 반복적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도 있거든요. 판례를 보면 이런 판례들도 있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금지명령 혹시 못 받더라도 개시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결정까지 받게 되면 이미 들어와 있던 가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을 다 해제해서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런 효력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만 개인회생의 장점만 생각하고 신청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제도를 또 이용해서 변제금은 잘 납부 안 하고 폐지를 당하고 다시 또 신청해서 그 제도의 장점만을 이용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과거에 개인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적이 있는 분들은 기각시킬 수도 있다, 금지명을 안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 실제 실무에서도 개인회생을 반복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실무에서는 개인회생 남용하면 좀 되게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실무상에서는 어떤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되냐면 최근 채무와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개인회생 최근 채무도 비중도 높은데 그 대출받은 금액들의 사용처를 보게 되죠. 그래서 봤더니 도박이라든가 뭐 사치, 낭비 이런 쪽에 많이 대출금이 사용되었으면 이것을 개인회생 신청의 남용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금지명령을 해주지 않고 기각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참조해 볼 만한 그 내용으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실무에서도 거의 이 규정에 맞게 적용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금지명령은 이런 네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더라도 법원별로 편차가 좀 심해요. 예를 들면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다 금지명령을 해주고 계세요. 저희 사무실 사건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 2년 동안 서울회생법원에서 금지명령이 기각됐던 사건이 딱 한 건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건은 다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채무 비중이 높은 분이든 도박을 하시거나 주식이나 코인 투자가 심하셨던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지명령 결정이 다 나신 걸로 저희 사무실 사건 자료 분석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울 그리고 수도권 쪽에서도 금지명령 잘 해주시거든요. 의정부, 수원, 인천도 다 금지명령은 대부분 해주고 계시고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금지명령이 조금 덜 나는 법원들이 있어요. 남쪽에 있는 법원들이 그런 경향들이 강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중간에 있는 울산 창원지방법원도 금지명령이 잘 안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내가 최근 채무 비중이 높다던가 도박이라든가 사치 낭비, 주식 코인 이런 데 투자 금액이 크시다던가 이런 분들은 금지명령이 나는 안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지방법원은 특별하게 변제율로 또 보기도 합니다. 변제율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안 해준다,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재판부도 있어요. 그래서 변제율이 낮은 분들은 역시 금지명령이 안 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금지명령 모든 분이 다 나는 건 아닙니다. 개인회생에서 너무 중요한 결정인데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드렸고요. 기각되었을 때 해결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잘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